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전 들렸다가 올 계획일 때 갑자기 강릉 일정이 잡혀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일정이 변경돼서 죄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고 질문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유승민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어제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 시각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십 채의 민가가 불탔고 긴급 대피한 수백 명의 주민들은 황망함과 불안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할 수 있는 것 뿐일지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대선 후보들의 철학과 능력,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공동체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 속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2달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는 전국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외로운 길이었지만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정치인을 좋아하게 되었다. 정치인 때문에 처음 울었다. 보수라는 말을 당당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떳떳하게 보수라고 말하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실직 위기에 내몰린 남편을 둔 주부께서 저에게 13,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봉투를 붙이는 10원짜리 부업을 하는 주부께서 2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소중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아껴가면서 그리고 목이 쉬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서 꼭 정의롭고 따뜻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바꾸어보고 싶으십니까? 정의로운 세상,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낡은 구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줄 용감한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유승민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나라를 원하십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실업이나 파산으로 고통받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유승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끝낼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경제 성장 엔진을 되살려낼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낼 강단 있고 현명한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질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경제, 안보를 책임질 사람,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용감한 개혁을 해낼 사람은 저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어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권은 교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진정 꿈꾸고 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경제를 되살릴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세상을 제대로 바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만 더 뽑겠다는 후보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또 어떤 후보는 막말과 욕설로 보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능력과 품격인데 능력도 없고 인격은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마 더 언급하기도 민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정 원하시는 변화와 개혁은 저 유승민이 해내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약자도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철학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자격과 의지가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이것은 저 유승민의 정치적 소명이자 소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승민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국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짐은 제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실업의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걱정 없이 누구나 행복한 나라를 원하신다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선거혁명, 정치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희망의 미래를 열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뒤에 서 계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기적의 역전 만루 홈런을 쳐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개혁 대통령,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 안보를 책임질 든든한 안보 대통령, 저 유승민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초기보다는 많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후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께서 상당히 이제 지금 상위가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 그 인터넷에 인터뷰 중에서 대기업은 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견과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러면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대기업은 뭐라고 하셨죠? 대기업은 만나지 않겠다.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골방에서 대기업 총수를 따로 만나서 민원 쪽지나 건네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 예. 그리고 저는 뭐 정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한 상의가 있으니까요.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모인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만나는 게 어느 나라나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경제계 사람들을 만날 때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걸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경련 이렇게 재벌 대기업 모임이 따로 있고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들 모임의 어떤 그 임원들만 따로 만나고 이런 나라도 잘 없고 더더구나 뭐 대기업 총수를 골방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민원 정치 전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나실 수가 있단 말씀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만났습니다. 다른 질문. 예. 이게 대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 끝난 이후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연정에 참여하자고 하시면 참여할 계획입니까? 그 질문은 저는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연정이라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일단 협력과 이 소통, 뭐 협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소통하고 협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질문해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그 소통하고 협치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 내각을 총리, 부총리, 장관을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그걸 보면 그런 협치를 소통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총리, 부총리, 장관 구성을 하는데 어느 정권 출신이냐 결코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을 뽑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른 정당 출신의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등용을 하면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의지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혹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보수 통합을 위한 어떤 정당 합당, 자유한국당의 어떤 아닌 다른 정당이다 합당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질문도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종 몇 퍼센트 정도 투표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투표가 유세 연설 현장에서 사전투표가 사전투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전투표가 우리 유권자의 4분의 1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강릉 산불 지역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 지역의 상주에서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는 한 명이 사망을 알고 했고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처에서는 강릉에도 마찬가지고 상주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처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의문인데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금의 재난안전처를 어떻게 실제 바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만들면서 우리 그 소방방재청을 중앙소방본부로 그 국민안전처 산하에 넣고 또 해경을 또 그 산하에 넣었습니다. 저는 여러 공약에서 해경은 독립을 시켜서 저는
인천에 분행이 많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뭐 중국어 선의 여러 가지 이 불법이나 이런 걸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도 해경은 독립시켜서 강력하게 해양 경비를 정당하게 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중앙소방본부, 지금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는 중앙소방본부는 저는 119 소방청으로 따로 독립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가 안 간 부분은 경주에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지진에 대해서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더 빨리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노력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자를 보내거나 기타 수단으로 주민들한테 주의를 주고 대피를 시키는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게 도시든 농촌이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군, 경찰, 소방, 또 지자체 이렇게 각자의 칸막이 안에서 각자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초동 대처가 굉장히 늦어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든 먼저 발견하면 즉각 이렇게 초동 대처를 하고 사후에 통합된 시스템에 보고가 돼서 그 이후의 대책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진짜 통합적으로 하려면 군, 경찰, 소방,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기관이 초동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능력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제가 국토방위 국방공약 발표를 할 때 그 재난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공약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부모님, 최근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은 유승민 후보님을 뽑아달라,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최근에 또 심상정 후보가 아니면 유승민 후보님을 뽑아달라 이야기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짧게 나눠. 듣다면 고맙습니다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뽑을 유권자하고 저를 뽑을 유권자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1위 후보 선대에 비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사표 방지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된다면서 지금 목표를 좀 몰아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종의 정치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 누가 그랬다고요? 지지율 1위 후보의 선대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인터뷰가 지금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만, 그거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사전 투표를 보면 보수의 흑발선을 태우고 투표율이 낮습니다. 최저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이렇게 사표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무가 신청이 대구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망 속에서 이렇게 보수를 대표하는 안성동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향후 투표율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저도 대구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아마 5월 9일 투표율도 낮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 아니겠나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만, 그건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사표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권표를, 그 투표 글자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 사표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근데 아까 방금 오전에 질문도 그렇고
저는 이번 선거는 뭐 물론이고 모든 선거에 있어서 저는 사표라는 말 자체가 그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 자체가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 사표라는 게 말 그대로 죽은 표라는 뜻인데 그거는 굉장히 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저는 대구 시민들,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5월 9일 투표 결과가 그동안 여론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최종 투표 결과 대구 경북에서 후보님이 최다 득표를 하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그 따님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하루씩으로 바로 또 이렇게 선거 유세를 참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본인이 어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 입으로 충분히 본인 뜻을 이야기했고 저는 뭐 본인 뜻을 존중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뭐 그 정도 하시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에 있는 끝나서 남았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뭐 동성노유소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대구 경북 시도민들 오늘 뭐 어떻게 우연히 이 산불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기자를 하게 됐습니다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여기 뭐 대구 경북에도 보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대구 경북을 책임질 대구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잘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기 있는데. 김수장도 지금 친박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 뒷거래로 다른 정당 탈당파들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징계를 추천했다. 뒷거래라는 표현을 수용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합당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얘기 말이죠.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구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뭐 숫자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저거는 자유한국당의 소멸을 자초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공동노예 시간이 짧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강릉 산불에 갔다 오셨는데 산불이 나면 소방 공무원이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공무원 사고를 일으키는 단 몇 천원을 받고 위험수당을 받고 화재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게 아주 오래됐는데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부에서 저는 그거는 최근에 제가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가서 경찰관을 만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이분들 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도 훨씬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순직을 하거나 그를 통계적으로 이미 훨씬 높은 그런 숫자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20% 내지는 25% 더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급여 인상, 합당한 처우, 또 부상을 당했을 때의 치료, 또 승직을 했을 때의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복을 입은, 우리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복을 입은 그런 공직자, 군인,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예우, 그거는 저는 분명히 지금 너무 낮다. 그거는 정말 이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동성로 유세가 많이 늦어져서 동성로로 가겠습니다. 예.